안녕하세요. 부산 큰명 오영 원장입니다. 한국은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이면 123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는 여타 다른 나라들의 진입 속도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2년, 미국은 40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8년 정도 걸리게 되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더 안 좋은 것은 이 전망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고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필연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이완되고 한번 골절이 시작된 환자의 삶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고관절, 척추골절 등으로 요양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색전증으로 인한 중풍, 흡인성 폐렴, 폐혈증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심폐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65세 이상 입원 환자 중 골절로 인한 입원의 총합은 다빈도 3위 안에 들었으며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 이상, 척추골절 첫 발생자가 5.7%, 1년 내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령의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다 골다공증은 남성 역시 피할 수 없는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한골대사학회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의 69% 정도가 골다공증 환자고 30%는 골감소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남성도 18%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였으며 55% 이상이 골감소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관련 없이 고령층의 뼈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제한적인 급여 조건이 치료 지속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실제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은 골밀도 점수 T스코어 -2.5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노스맙, 비스포스포네이트, 썸, 졸레드론산 등은 골다공증 치료의 투여 대상이 약제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투여 기간은 모두 T스코어 -2.5 이하인 경우만 1년간 급여를 적용하고 골절이 생긴 환자에게는 3년까지는 보험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 추적 검사에서도 -2.5 이하인 경우에만 계속 급여로 주사를 줄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가 지난 2020년 제시한 골다공증 가이드라인에서 T스코어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중에 T스코어가 -2.5 이상이 되더라도 골다공증 치료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T스코어를 기준으로 약제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가 끝나는 시점을 T스코어로 평가하는 자체가 너무 이른 치료 종결이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또 치료제 가운데 비스포스폰 제제가 아닌 것은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골형성제는 거의 다 비급여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척박한 골다공증 치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골다공성 골절 이후 3년 이내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 되고 1년 안에 발생합니다. 그중 절반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골다공증으로 인한 첫 번째 골절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골절에 대한 일종의 시도골절이죠. 골절을 한 번 경험한 환자는 골다공증 초고 위험군으로 보다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골다공증 환자들이 최초의 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험급여상 투여 기간 제한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치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료진들은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고령층이 골절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장기치료, 지속치료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책적 개선에 환자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률,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고려할 경우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은 완치가 아닌 평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